국번의 아카데미 교수부장 이혜영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겠습니다. 총선 반갑습니다. 여지없이 이번 토요일도 비가 오는군요. 저는 비 안 오는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저기서 빅뉴스들이 터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번 아카데미의 교수부장으로서 시종 1권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를 세워야 된다고 주창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물으면은 전부 다 급한 일을 한다고 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서 급한 일은 일상의 일이고 중요한 일은 생명에 관계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국민 여러분이 급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건마다 가서 시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쳐서 우리 의견을 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각을 좀 넓혀서 좀 보겠습니다. 1923년에서 1930년 사이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인마인 대학에서 시작한 사회연구소라는 것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연구소는 마르크스 레닌 연구소를 감추어서 사회연구소라고 지칭되어 있는데 우리가 1831년에 누가 죽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헤겔 선생이 죽어요. 헤겔 선생의 제자로 들어오신 한 영민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이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과 헤겔이 무슨 관계냐? 헤겔이라는 사람은 칸트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관념론의 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변증법의 실체를 이루어서 대철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만 해도 중세의 기독교 사상이 전 세계 유럽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헤겔 이후에 칸트 이후에 포이어 바흐가 헤겔에서 뛰쳐나와서 만든 것이 헤겔 청년학파인데 이 헤겔 청년학파를 주차하고 깃대를 꽂으니까 거기에 쫓아온 사람이 포이어 바흐인데 이 친구가 뭐를 만드냐 하면은 유물론을 만들어요. 거기에 또 쫓아온 한 분이 있는데 그 놈이 1818년 5월 5일날 태어난 마르크스라는 놈입니다. 마르크스가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관념론으로 넘어오고 이 관념론에서 뭘 만들어지냐? 유물사관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게 된 동기인데 이것을 확장한 주체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1923년에서 1930년에 만들어진 인마인 대학에서 만들어진 마르크스 연구소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 연구소가 독일에서 추방이 돼서 어디로 가냐?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를 잠식해서 전번 타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나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교수들의 98%가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많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물질 문명, 인간 문명이 파괴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막시즘에 있습니다. 막시즘에 있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입니다.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를 지배하지 못하면은, 극복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는 경량 속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본이 어디 있으며, 인간성이 어디 있으며, 자유가 어디 있으며, 인간의 고귀함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망가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나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연가시라는 얘기를 학술서에서 읽었습니다. 연가시 아시죠? 연가시라는 게 알을 몇 개를 놓느냐면 2천만 개를 놓는데요. 이 2천만 개 알을 원치 작아서 유충들이, 곤충의 유충들이 먹게 되면은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사마귀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마귀 뱃속에 들어가서 그 유충이 크게 되면은 사마귀의 mRNA 명령을 관여하는 DNA 세포를 통제 제어하게 됩니다. 유전자는 유선생식을 통해서 종으로, 수식으로,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생물학의 일반론적인데, 이 연가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생물체의 수평으로 DNA를 집어넣게 되고, 수평으로 들어간 이 DNA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종국에는 그 사회, 그 집단, 그 나라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좌파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보수인데, 보수를 지키는 것은 유일하게 DNA, 이데올로기,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뭐라고 얘기해도 명확하나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번영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재명이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정광훈이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못 논다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해도 좋다는 또 다른 언어가 된다는 것을 이전에 나와주신 국본 동지 여러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로 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그것은 국가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견뎌볼 때 1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정신을 우리의 이데올로기로 확장해서 확고히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이루어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우리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씨앗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에 젖는다고 마다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대한민국 이데올로기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번에 아카데미 사무처장 이춘희 사무처장께서 올라오셔서 성경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애국민 여러분, 저는 국본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춘희입니다. 한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까? 가훈이 있을 때 가훈을 왜 세워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잘은 몰랐습니다. 그 푼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자,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자, 그 푼이 있었습니다. 그 푼의 그 가훈의 소중함을 오늘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가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국본과 국본 아카데미, 그리고 이 비오는 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유,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 그 이데올로기 로키를 다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7번째 국본 아카데미의 성명서를 뭡니까? 낭독하겠습니다. 번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들어주십시오. 제7호 국본 아카데미 성명서. 로키는 자유민주주의의 10월이고 구국방병의 교과서입니다. 로키는 ROKI, Republic of Korea 이데올로기의 머리글자입니다.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이승만과 박정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본 동지 여러분, 인생이나 사회, 국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각기 다른 형상을 하고 있으나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적자 생존과 약육 방식이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로, 그 자체에 순응하며 사는, 그래서 사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또한 그러하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생명체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명시적 사망을 했습니다. 2025년 5월 7일 이재명 피고인 원심 파기 환송권을 맡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이 공고된 재판 기일을 반대한민국 세력의 협박에 굴복해 그 기일을 연장함으로 3부 중 사법부를 끝으로 입법과 행정에 이어 대한민국은 실효적, 실질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겉과 속이 다른 이형의 실체입니다. 겉은 자유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속은 무정체성의 카르텔, 반대한민국 세력의 것이 된 표리부동한 실체, 연가시에게 조종당하는 사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마귀 속에서 연가시의 유충이 커가면서 연가시가 가진 유전자 mRNA가 사마귀에게 수직 전달된 원래의 유전자를 밀어내고 수평 전달된 연가시의 유전자로 강제 전환된 사마귀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연가시의 통제, 지시를 받아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 종국을 만든 것처럼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사마귀의 꼴이 된 채 물가로 갔으며
그 물에 들어가 죽게 된 것, 그것은 영가시의 근본된 정신, 이데올로기가 300의 유전자 이데올로기를 통제, 제어, 지배한 것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가 수직 전달의 시스템에서 수평 전달의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며, 이는 수직의 개를 어긴 것이고 수평의 개를 좇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나 조직체 그리고 국가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존재로서 근본된 사유로 실존합니다. 사람이 인간 되는 것은 법체란 의미이듯이 국가는 그 법체들의 집합으로서 인간을 국민으로 규정하여 기회의 동등됨이나 의무의 강제됨을 전제한 국가의 3요소 중 하나로 확정된 주체입니다. 국민으로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질문에서 통섭되고 직관된 답은 바로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국본 동지 여러분, 먹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마시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입을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과 국민에게 실제하기나 합니까? 인간의 역사가 있어온 이래 지금까지 어쩌면 이것에 관한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이렇듯 실효적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총에 몽해를 매지 말라고 이르신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마지막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있기나 한 것입니까? 구국강병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르신 금명과 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과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라고 이르신 그 외침이 지금 오늘 저와 동지 여러분께 유의미로 남아있기나 한 것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은 에브라임 매슬로우의 생물학적 욕구 1단계입니다. 안정과 소속, 사랑과 자조는 이 1단계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동물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인간이 되며 인간이 국민이 되는 것은 이 욕구를 넘어섰다고 가정된 오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폐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 고단하고 지루한 과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사람과 인간, 그리고 국민된 것들에게 온전한 솔루션이 될까요? 그것은 다시 선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로키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사상과 가르침이 동서고금, 인간과 국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나갈 유일무이의 것이 될 것입니다. 통섭과 초월, 합생과 실존, 자유와 무소유의 소유, 그 실체는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두 분 대통령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사랑하시는 국본 동지 여러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가슴에 품은 애국 동지 여러분, 연가시의 지혜와 사막 위의 처절한 교훈에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새겨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 서름과 통한, 굴절과 왜곡, 이 현실은 나와 여러분이 선 자유대한민국의 실좌표입니다. 혼동은 남맥이지만 또 다른 이름은 정리이고 정돈되어가는 시작점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나와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로키는 사랑이고 로키는 자유입니다. 2025년 5월 10일 국본 아카데미.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국본 아카데미 사무처장 이춘희 사무처장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